비아드의 국내 출시 선언 이후 몇 가지 이야기할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안일하다 내지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 싶은 게 있습니다. 한편으론 어떻게 이야기만 꺼냈다 하면 신중으로 몰아가고 쓸모없는 이야기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라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번 아토3 출시 행사에서 올해 국내에 출시할 차를 두 종 더 소개한다고 했죠. 실과 실라이언 7인데 이 중에서 실라이언 7은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출시 행사 당시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도 이 차는 위협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크기 제한상 그랑 콜레오스보다 크고 소렌토와 비슷하거든요. 국내 출시 가격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4,490만원이라고 언급되고 있고요. 아토3와 보조금이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3천만원 중후반대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토레스 EVX와 가격이 비슷한 거라서 KGM도 타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은 그래서 일단 이 차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중국 전기차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간간히 지나갔던 이 차가 바로 실라이언 7입니다. 중국 출장 당시에는 실이 고성능 모델로 소개를 받았었는데 결국 이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차들이 국내 출시를 알리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크기 제어는 잠깐 살펴보면 그랑 콜레오스보다 크고 소렌토와 비슷하고요. 82.6kWh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되고 중국 기준 최대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 국내 인증 기준으로는 500km 초중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제로백은 4.5초, 중국 내 가격도 기본형이 4,490만원이라고 하니 중국 내 가격하고 비슷하게 출시한다는 걸로 보면 되겠죠. 국내 가격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 기사가 조금 헷갈리는데 국내 확정 가격을 소개한 건지 중국 가격을 소개한 건지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토3 가격은 국내 판매 가격을 적어 놓은 걸 보면 중국이 아닌 국내 판매 가격을 언급한 것 같은데 이번 아토3의 가격을 보면 실라이언 7도 터무니없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건 뭐냐,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겠죠. 모델도 다양하고 여기에 브랜드도 다양하게 들어온다는 게 포인트인데 지금 이 중국 전기차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상한 의견이 좀 많이 보입니다. 댓글을 중심으로 중국차 올리면 중국차 광고다, 실내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광고다,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안 사고 목숨 걸고 타야 하는 차다, 이런 겁니다. 이게 논리와 근거가 있으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란 겁니다. 우선 중국차 올리면 광고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브랜드 올리는 것도 모두 광고라 해야 하나요? 둘째, 실내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광고다, 이미 관련 소개 영상에서 충분히 보여드렸고 어떻게 실내를 안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다, 이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셋째,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안 산다, 목숨 걸고 타야 하는 차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이 가장 한심하고 안일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현대차그룹 경영진들 역량이 달린 문제고요.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현대기아차가 성공하고 망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 경쟁이 생기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 전기차로 잠식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은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견제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절대 안 망한다, 절대 안 팔린다, 이런 안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무조건 친중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건재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미 역사적으로 이렇게 믿었다가 몰락하거나 쇠퇴한 기록이 얼마나 많나요? 로마 제국은 고대의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심지어 문화적으로도 가장 우위를 지닌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에 400년 이상 체제가 유지됐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정치적 부패,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경제 쇠퇴, 게르만족과 훈족의 침입 등으로 몰락했고요. 소련도 세계 최대 영토와 자원을 보유한 초강대국이었고 냉전 시대에 미국과 양대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의 상징이자 사회주의의 승리라 불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비효율성, 내부 균열, 정치적 개혁 실패와 같은 이유로 1991년에 공식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경제나 기업 쪽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158년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융산업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탄탄한 수익성과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고위험 대출에 지나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주택 가격과 같은 외부 충격, 정부의 구제 금융 실패, 이런 게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결국 2008년에 파산을 하고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자동차 기업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미국의 GM을 보면 한때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50% 정도를 점유하면서 미국 경제를 이끄는 기업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연비와 품질을 중심으로 신차를 개발했고 이게 성공을 거뒀고 GM은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 금융 위기와 자동차 산업 침체가 겹치면서 2009년에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이런 일이 생겨나기 전까진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소련, 리먼 브라더스, GM 이런 주체들이 몰락하거나 쇠퇴할 거란 생각을 했겠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 전기차를 너무 칭송해주고 이유 없이 무조건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실체가 나왔고 한국에 어떤 차를 얼마에 팔겠다는 것도 확정됐고 올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게 위험하고 지금 우리 상태가 얼마나 아니라고 위험한지 충분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친중이 되는 것이며 중국 정치를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와 기자들을 모두 친중으로 몰아갈 수가 있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몰아가는 게 친중이라고 봅니다. 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들을 한없이 가볍게 만들어 버리고 정작 진짜 필요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쇼핑 플랫폼 있죠? 알리, 테무, 중국 전기차처럼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앱 사용자 수 순위를 보면 쿠팡이 1위, 바로 그 다음이 알리였고 4위가 테무였습니다. 심지어 결제 금액 순위로 봐도 5위권 안에 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중국 쇼핑 플랫폼의 규모가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대응을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정부와 기업이 모두 나서서 견제와 대응을 했는데도 2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3월에 아예 정부가 나서서 해외 직구 종합대책 TF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말이 나왔냐,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서 소비자보호법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 개정이 추가됩니다. 왜냐면 중국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를 하면서 직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게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비례해서 늘어나다 보니 감당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집계된 걸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중국 직구 금액이 3조 2873억 원에 달했고요. 이건 전년 대비 무려 2배 이상 불어난 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정부가 해외 직구 인기 품목 80종을 금지 조치했습니다. 안전 인증 같은 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80종을 줄이고 이걸 아예 금지시켰다고요. 이렇게 정부가 대놓고 나섰는데도 작년 앱 사용자 수 기준으로 알리가 2위, 테무가 4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저희 스포일러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첫째, 한국 전기차 시장은 진입 장벽이 전혀 없다. 둘째, 한국 전기차 시장은 정부 차원의 견제가 거의 없다. 이 두 가지죠. 진입 장벽이 없다는 말은 뭔가요?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그 진입 장벽입니다. 이건 그냥 판매량 순위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은 현대기아차도 심지어 테슬라도 한국 전기차 시장이 진입 장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내연기관차 시장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단 거죠. 산업 초기 자국 기업이나 자국 제품이 진입 장벽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기에는 정부가 나서서 이걸 보조해줘야 합니다. 이건 기업을 위한 특례가 아니라 산업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러라고 세금이 있는 거고 그러라고 세금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한다? 환경부가 합니다. 수단은 뭐다? 친환경차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차 보조금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정부가 대놓고 나선 중국 쇼핑몰 플랫폼도 결과가 저 정도였습니다. 전기차 쪽은 어떤 게 되고 있냐 이거죠. 가장 심각한 게 충전 인프라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에 2,500억 가까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신규 설치만 7만 1000기를 한다고 하고 노후 충전기를 교체하는 것만 2만 기 규모, 2025년 말까지 스마트 제어 충전기 숫자를 9만 5천 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전기차에 기본적으로 문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수발신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혼자만 수신기 역할을 하는 스마트 충전기를 설치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가 주력인 모델들은 압도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브랜드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진입 장벽이 되는 겁니다. 잘 구분해서 봐야 할 게 대중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만 제대로 분석해도 이야기 전개가 가능합니다. 대중 브랜드인 현대기아차가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토요타나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규모를 못 키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판매량이 많은 토요타도 한국 시장에선 시장 확장을 크게 안 하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를 해도 진입 장벽을 깨기 힘들고 진입 장벽을 깨기 힘든 만큼 투자 비용이 늘어나고 리스크는 큰 시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BMW나 벤츠는 판매량이 엄청나죠. 왜냐면 여긴 프리미엄 브랜드고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선 제네시스 말고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나라든 자국 진입 장벽이 낮으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확장 속도가 더딥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위주로 성장한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쪽에선 전기차 의무화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유럽도 전기차 시장은 자국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유럽 전기차 판매 순위에 상하이 차로 넘어간 MG가 4위로 이름을 올렸고요. 이번에 국내 출시를 알린 비아드 아토3는 현대 아이오닉 5보다는 적게 기아 EV6보다는 많이 팔렸습니다. 브랜드별로 보면 비아드와 MG가 상위 10위권에 있습니다. 유럽은 자동차 강국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강국은 아니고, 다시 말해 자동차 강국이지만 전기차 쪽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모델이나 브랜드가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그리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 게, 아무리 역사가 오래된 자동차 기업이라도, 심지어 100년이 넘는 기업이라도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 이제 5년에서 10년입니다. 즉 중국 전기차 브랜드와 출발을 거의 비슷하게 한 상태에서 전세계 판매량은 미국과 중국 브랜드가 가장 많고 유럽 내 판매량에서도 상위 10위권에 중국 브랜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한 상태란 거고, 이미 일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환경부 보조금이 해야 하는 역할은 뭐다? 한국 전기차 시장의 진입 장벽을 세우는 거란 겁니다. 왜냐? 미국이나 유럽처럼 대놓고 관세 폭탄을 매기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나 경제
경제적으로도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이럴 때 정부 정책과 보조금이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경쟁력을 만들어주고 구매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결국 잠재 고객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전기차를 아직 안 타봤거나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만 구매 리스트에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게 유도해 줬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문제 제기가 그렇게 많았고 심지어 차주들 사이에서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현대기아차의 경쟁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산업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기업 걱정이 아니란 거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 시장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인데 전기차 시장은 중국 브랜드가 장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가격 견제를 떠나서 그냥 시장이 중국 브랜드한테 잠식당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대중교통이라던가 택배차, 택시, 렌터카 이런 쪽은 중국 브랜드가 모두 장악을 하겠죠. 이미 대중교통은 그렇기도 하고요. 중국 브랜드를 무조건 찬양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대응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친중으로 몰아가는 건 일종의 망상 공동체나 할 짓이라고 봅니다. 이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건 뭔가요?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터무니없다고 여기는 사상이나 생각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관용인데 문제는 이런 관용이 무조건 선은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아디가 정식 출범을 알렸고 지커와 샤오펑 같은 브랜드들도 국내에 들어올 겁니다. 딜러사도 선정을 했거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친환경차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주체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문제 제기도 많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수두룩했음에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만 95,000기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여기에만 2,500억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만 봐도 이들은 이런 문제 제기를 들을 생각도 받아들이고 고칠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중국 브랜드의 공습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공습에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내부자들이 더 무섭단 거고요. 제 논평이 잘못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봐온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과 논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